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유튜브 어디에서도 이 얘기는 안 해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제가 최초로 전해드리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 처음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빼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바로 본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다시 강세로 보일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채널과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오늘 대략 한 600 종목 정도 상승했고요. 1900 종목 정도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 종목이 상승하면 세 종목이 하락하는 시장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거죠. 삼성전자에 대한 노조 가처분 요거 대부분 인용되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노조가 하는 짓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내용들이 다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파업이죠. 파업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파업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압박받겠죠. 노조 굉장히 압박받을 겁니다. 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 이틀 동안 최종 단판을 짓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법원이 하지 말래잖아. 파업은 하는데 공장을 계속 돌리래잖아.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 하루에 3억 원의 피해 배상을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정부도 여차하면 긴급 조정을 강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파업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압박을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노조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단판에서 해결을 해야만 해요. 삼성한테 굉장히 유리해졌죠. 삼성이 내미는 카드를 집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주가가 살짝 멈칫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을 거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상승세의 중심에 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일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떠들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조적으로. 이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외국인 순매도가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거 금액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대략 한 최고점으로 볼까요? 최고점으로 보면 20조고요. 최저점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95조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20조 정도가 나오죠. 정확하게는 한 115조? 대략 한 120조 정도를 여기서부터 팔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약 한 7조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100조 정도가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100조를 팔 때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심엔 뭐가 있겠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이 매도한 이 금액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삼성전자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삼성전자 여기서부터 겁나 팔았죠? 여기가 얼마야? 개인을 빼고 볼게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대략 한 10조 정도 나오네요. 10조. 여기는 얼마냐면 약 한 40조 나옵니다. 38조. 50조죠. 삼성전자 50조 팔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K 하이닉스 거야. SK 하이닉스도 여기서부터 보면 대략 한 여기가 7조 5천억 정도 되나요? 여기가 43조입니다. 얘도 한 50조 팔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조 정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빠져나간 이 물량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조가 조금 넘는 물량이었잖아요. 이거 90% 이상이 더 어디서 나왔어요? 삼성과 SK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개미들이랑 함께 볼까? 외국인의 물량을 개미들이 다 받았습니다. 보이죠? 즉 삼성과 SK의 물량을 개미들이 다 받았어요. 맞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누가 받았습니까? 개미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 외국인의 물량을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광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이 왜 광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8년도까지 좋을 거라며. 컨센서스 볼까?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와주죠. 그리고 뭐 28년도에는 27년 제쳐서 전 세계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며.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도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죠?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10조 나옵니다. 근데 TSMC 있죠? TSMC가 이번에 1분기에 32조인가를 냈어요.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얼마 냈어요?
47조 냈죠. TSMC보다 돈 훨씬 많이 벌었죠. 근데 TSMC는 3,000조가 넘어요. 얘는 1,600조고. 일단 TSMC만큼만 따라잡아도 2배가 꽁칭 뛰어야 됩니다. 50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코리안 디스카운트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거 보면 확실히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맞아요. 외국인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은 좋지만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면 지금은 빠져야 될 때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베팅은 코리안 디스카운트 지속이야. 근데 개미들이 광기로 집어삼키고 있잖아. 근데 실적은 28년까지 좋을 거잖아. 개미의 광기가 멈출까 안 멈출까? 안 멈추지. 그러면 외국인들은 판단하겠지. 뭐라고? 다시 삼성전자 사야 되나? 이 판단을 하겠지. 지금은 기계적으로 던지고 있어. 왜?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어디까지 던질 수 있을까? 과연 외국인은 어디까지 매도가 가능하겠느냐? 이걸 보면, 구조를 보면 외국인이 어디가 바닥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어디가 최저인가를 보면 얘 바닥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럼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해준다면 어떻게 돼? 팔았던 거 다시 사 모아야겠지.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 뻥튀기 되는 거지. 그때가 언제야?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타이밍이야.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슬슬 잘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아직까지 여기서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머리에 띵 하는 느낌이 안 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주식 잘 못하는 거예요. 난 지금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잘 봐. 지금부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보여요? 외국인 보유 비중? 얘가 최고가 여기고 최저가 여기야. 지금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최저에 다다랐어. 외국인 보유 비중은 뭐야?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전체 비중이잖아요. 그럼 얘가 역대로 움직임 폭이라는 게 존재를 하겠지. 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최저를 뚫고 내려가면 신저가를 갱신한다고 해서 어디까지 팔아먹을 거야? 삼성전자 다 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이 움직였었던 이 폭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어디 위치까지 와 있느냐를 보면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팔 수 있는 한계가 보이거든. 일단 2년치를 보니까 어때? 거의 2년 반치를 보니까 지금 최저 구간에 와 있거든. 그래도 여전히 팔고 있죠. 이 뉴스를 보면 약간 소름 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월 27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1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분율은 0%로 지난 13년 10월에 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 3월달 이후로 더 팔았잖아.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나? 지난 3월달 이후로 외국인이 더 팔았잖아, 삼성전자를. 그러면 이게 뭐야? 지금 13년 동안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들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을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로 돌아서잖아? 그때부터 주가는 날아가는 거야. 보이죠? 외국인은 개인 없애고 외국인이 여기서 매수 잠깐 들어왔을 때 움직임을 보라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 좀 더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면 얘네가 여기서 외국인이 여기서 잘잘거리잖아. 그러다가 여기서 퍽하고 매수해 줄 때 빵 하고 띄워주는 게 보이지? 이게 언제야? 이게 5월 6일이거든? 5월 6일날 요때 얼마 상승했어? 16% 상승했다고. 외국인이 지금 개미들은 안 떨어져 나갈 계획이거든? 개미들은 무조건 강성주주야,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조금만 매수해 주잖아? 그냥 날아가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삼성전자 별로니까 그거 좀 많이 올랐으니까 파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팔 거예요? 안 팔 거잖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에 매수 조금만 들어와 주면 그러니까 미친 듯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보유 비율이 이게 13년만 최저입니다. 어때요? 구조적으로 외국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달았어. 자, 그러면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보여줄까? 2016년 4월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위로 안착한 후 기록적인 랠리를 시작했다. 그래서 7년 11월에는 3%까지 높아졌다. 16년 4월부터 말이죠. 이걸 16년 4월부터를 보려면 월봉 차트로 보도록 합시다. 여기쯤 되겠죠. 16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16년 4월부터 여기죠. 그래서 이거 3월 31일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4월부터요. 17년 11월까지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이죠? 근데 지금 어때? 외국인이 지금 최저 구간을 깨고 있잖아. 비중을.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최저 구간을 깨고 있잖아.
근데 지금 광기로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잖아. 여기에서 외국인이 방향만 틀어주면 어때? 진정한 광기가 시향이 되는 거지. 5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외국인은 구조적으로 13년 만에 최저를 찍어준 상황이고, 이거 솔직히 과거로 더 가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 최저를 갱신하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28년도까지 상승세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실적의 상승세가 얘네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못 버텨, 못 버텨.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대만이죠. 대만에 뭐 있습니까? TSMC 있잖아.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미중 회담에서 뭐라고 했어요?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같이 공격할 거야?에 대한 트럼프의 대답 하는 거 봐서로 바뀌었죠. 대만 난리 났잖아 지금. 그래서 미국이 대만한테 미국 무기 판다고 했죠. 그 보류잖아 지금. 니네 TSMC 공장 미국에다 지어. 기술력 갖다 대. 우리가 기술력 흡수하면은 계속 너네 지켜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 뭐 나도 좀 봐야겠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대만의 리스크가 올라갔죠. TSMC의 매력도가 떨어졌다고요. 우리는 북한이 있잖아. 대만은 위에 중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코리안 리스크나 아니면 대만 리스크가 서로 공존하는 상황 아닌가? 그러면 대만으로 갔던 자금이 한국으로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미쳤죠.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날아가겠죠. 이게 거시적으로 한번 보는 거야. 거시적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수급의 흐름상 외국인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집을 나갈 수만은 없다 이거지. 얘네들이 돌아오는 순간은 뭐야?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우리 지금 8,000p 찍다가 내려왔잖아요. 에이, 15,000p를 넘어가겠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50만 전자가 넘어가겠지. 이게 우리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흐름이 이해가시죠? 흐름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듣다 보니까 맞는 말 같다라고 생각하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흔들리는 상황은 있죠. 리스크적인 상황들은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찍어드렸던 영상 있죠.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 조금 볼까? 된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모두 눌리고 있을 때 유일하게 상승할 수 있는 출구로 보이거나, 제한되면 상승세가 약해지겠지만 출구로 보인다면 상승세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일정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일정에 스페이스X 발사체 발사한다고, 위성 발사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5월 1일 발사를 합니다. 한국 시간은 내일이 되겠죠. 여기 있네. 한국 시간 20일 오전 7시 30분. 이것 때문에 스페이스X 관련주들의 강세가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시장이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출구가 유일하게 보이는 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스페이스X 관련으로 본다고 했죠. 지금 스페이스X가 전체 테마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상 보면 또 엔비디아의 발표, 실적 발표가 언제 있습니까? 5월 20일에 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오전 6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미친 듯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겠죠. 이때 또 우리 한번 먹으러 들어가야죠. 매력적인 일정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채널과 함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 2년 안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